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문을 규칙적으로 오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최근 들어서 극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총 중개 경력이 이제 3년 차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느슨해지는 순간이 와요. 저처럼 2, 3년 정도에 한 번쯤은 이 매너리즘을 직격탄으로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매너리즘을 겪으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매너리즘은 마음의 병과 같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한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무거우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사무실 문도 불규칙적으로 열고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몇몇의 고객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했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느낀 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내가 아침에 규칙적으로 운영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부동산 운영 시간이 대부분이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는 이게 운영을 하시거든요. 물론 자리에 따라서 부동산 이 오픈을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문을 못 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사무실 문은 못 열더라도 연락은 칼같이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너무 늦은 저녁 시간에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꼭 임대인 그리고 점포주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칼같이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의 신뢰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실 오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이라 오프라인 시장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 임대인분들, 점포주분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무실에 들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문이 안 열려 있으면은 저도 몇 번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사무실 문 안 열려 있냐, 2번이나 갔는데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현장에는 없을 수 있지만 전화는 꼭 받아야 된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부동산 사무실을 규칙적으로 오픈하고 마감하고 하는 이유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만약 불가피하게 사무실 문을 못 열었더라면 이 고객분들의 전화가 보통 이제 오전 10시부터 거의 오후 6시 전에 다 와요. 그 안에는 이 전화를 칼같이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느낀 바가 많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못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길이고, 그리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도 떨어지는 길이다. 체감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방문하려고 갔는데 문이 닫혀있고 전화를 몇 번씩 해도 상대방 부동산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여기 열심히 안 하네, 망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부동산을 하고 있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도 사무실을 규칙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규칙적인 업무, 루틴은 내가 일하는 환경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규칙적으로 계속 이 물이 떨어지다 보면 그 물이 바위에 계속 떨어져서 바위의 형질이 변경되는 것처럼 내가 규칙적으로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슬럼프도 있을 것이고, 잠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아침 저녁이 바뀐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지쳤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를 마음을 일으키고 몸을 세워서 마음의 근육을 다시 휴식시키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간다면 규칙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고객과 유대관계를 쌓고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꾸준한 반복적인 루틴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부동산에서 추후에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중개업 할 때 정말 아름다운 날들,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교훈을 얻었구나, 이런 것을 저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희망하고 반성하고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 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자영업자기도 하고 이 장사를 하는 마인드로 봤을 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자. 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개가 이게 안 숙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이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좀 사과할 일도 있고, 그리고 시간 약속이 늦었거나 갑작스럽게 고객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객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좋아 연락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고객이 뭔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뭐 그랬다면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돈 들지 않거든요. 물론 그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사과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고 예의가 바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한해서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를 하자. 사과하는데 뭐 돈도 안 들고, 그쵸? 상대방 마음도 풀 수 있고, 이 사과 한마디로 관계를 진전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3년 일했건 10년 일했건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부동산을 봤어도 세금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반성하고 물어보면 돼요. 그거를 쪽팔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물어보지 못하는 게 쪽팔린 거고 사가지 못하는 게 쪽팔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움직이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 중개업 자체가 느슨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수기와 성수기도 존재하고, 우리가 일하는 그 시즌에 사실 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열심히는 다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보고, 조금 더 움직여 보고, 조금 더 땀 흘려 보고, 조금 더 통화해 보고, 이런 움직임과 행동을 하면 누가 알게 되느냐? 주변 상인들과 임대인분들이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 사실 부동산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티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현재 교육 받고 있는 곳에서도 그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귀감이 가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중개업을 열심히 하도 주변에 광고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지, 이 시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움직이고 땀 흘리고 걸어 다니면 충분히 주변의 시장에서 고객들의 마음과 임대인분들, 점포주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내가 열심히 살면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있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고,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고 싶고 더 벌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욕심이기도 한데, 일 욕심, 좋은 욕심이죠. 하지만 하다 보면 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매너리즘이 온 거고, 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열심히 달리고 정말 활동하고, 그게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칠 때면 그래, 나도 잘 될 수 있어. 나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머리도 많이 비었고 정말 몸이 무겁지만, 그래, 내가 지금 소득은 이 정도고 내가 매출이 이 정도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시야가 트일 수 있고,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거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충분히 이 격차가 점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거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에게 멘토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내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 조금 중독이 된 게 있어요. 거의 한 새벽 4시나 3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잠도 못 자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 망가진 루틴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습관 속에서 그게 늪이거든요. 마음 먹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쉽지가 않아요. 계기도 필요하고. 그럴 때 진짜 강하게 한번 마음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나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야, 일어서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인내하고 내 더 좋은 미래, 나에게 올 더 좋은 복을 기대하면서 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과정이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필요하고 핵심적인 영양분이자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은 질병이자 늪이라고 생각을 해요. 늪은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빠져드는 거잖아요.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차고 나도 모르게 허리까지 차고.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게으름에 빠지고 그 질병, 늪에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늪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잘할 것이고 망할 일이 없을 거다. 주변에서 얼마나 열심히 치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이 백발중개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참 다가가기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리가 헤엄칠 때 바깥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안에서는 물장구를 겁나게 계속 치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 모습 잘 안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잘 되는 부동산은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티 안 낼 뿐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태까지 한 얘기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자. 사무실 규칙적으로 열고 닫고, 만약 불가피하게 못 열었다면, 내가 다른 현장에 나가 있다면 고객과의 전화, 내가 운영하는 시간에는 그래도 바로바로 받고, 못 받다면 다시 피드백 전화를 꼭 주자.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자.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기. 질문하기, 죄송한 게 있으면 사과하기, 미친놈은 제외하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움직이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열심히 살면 달라질 거야, 바뀔 거야,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오고 복이 올 거야, 마인드를 가지기. 다섯 번째는 이 게으름은 질병이자 늪인데, 그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삶이 재미가 없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고 있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짧다면 짧은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내가 추후에 가서는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거든요. 20대가 생각보다 금방 가고 30대도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막 게으름에 휘청거리면서 갈피를 못 찾고 가다 보면 금방 40대 50대 돼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과 미래, 꿈, 모든 것을 향해서 정진하고 발견하고 디스커버리하고 집스커버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